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홍성진입니다. 시장은 예측하는 곳이 아니라 대응하는 곳이다. 바로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가 남긴 투자 조언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근 들어 시장 상황을 보면 매일같이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그런 만큼 시장을 예단하거나 또 미리 앞서 나가기보다 차라리 차분한 마음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요?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밤사이 미국 증시는 셧다운 리스크를 주시하면서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도 지난주에 잠시 꺾였던 AI 트레이드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연출된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올라서면서 46,300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26%,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4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채권과 외환 시장의 분위기도 살펴볼까요? 밤사이 미국의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모두 다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지금 셧다운까지 단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죠. 현재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셧다운 직전에 극적인 합의를 이룰 걸로 예상 중인데 그래도 셧다운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채권과 외환 시장도 조금씩은 의식하는 모습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하면서 4.14%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또 달러 인덱스의 경우엔 장중 한때 98선이 깨지기도 했는데 현재는 해당 레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97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고 여외 시장에서 원달러율은 현재 1,400원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외신들이 주목한 매크로 이슈들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은 빅마우스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을 준비해 봤는데요. 미국 밖에서 영화를 만들 경우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지금 반도체와 의약품에 이어서 이번엔 영화 산업에도 칼을 꺼내든 트럼프 대통령이죠.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미국 영화 산업이 그동안 다른 나라들에게 도둑을 맞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떤 게 미국 밖에서 만든 영화인 건지 그리고 언제부터 관세를 부과할 건지 정확한 기준선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폭록별 관세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것이란 경고음도 같이 나오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이슈, 바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리스크죠. 지금 월가를 중심으로 셧다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실제로 셧다운까지 가지 않더라도 시장 흐름에 큰 충격까지는 주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를 수 있다라는 의견들까지 나오는 중입니다. 실제로 미국 노동부 측에서도 비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에 모든 경제 지표에 대한 발표가 중단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번 주에 나와야 될 고용 보고서부터 다음 주에 공개될 CPI나 PPI 같은 물가 지표까지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연준 입장에서도 고용이나 물가 데이터 없이 깜깜이 속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해야 될 텐데 이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상황은 그래도 피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선 밤사이 상원에서 나온 소식에 따르면 현지 시간 30일 임시예산안 재표결에 나설 것이라고 하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서 합의에 나선다고 하니까요. 부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길 기대해 봐야 될 듯합니다. 자, 이렇게 외신들이 주목했던 매크로 이슈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종목단에선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관련 소식들은 김현사 아나운서와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도 종목단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7개 기업들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혼조수를 오가고 있는 7개 기업들 상황이지만 일단 엔비디아가 반등을 보였다라는 점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번스타인 측에서는 엔비디아가 강력한 수요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과 함께 매수 등급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시나 AI 관련 거품론이라던가 아니면 내부 순환 구조는 조금 이슈성으로 희석되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플입니다. 제프리스 측에서는 애플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이폰 17의 수요가 쭉 이어지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 실적과 함께 판매량까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간밤의 분위기 한눈에 파악해보겠습니다. 7개 기업들도 혼조세를 보였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오가고 있는 가운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국채 금리는 약간 내렸고요.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 또 종목단 이슈로는 대형 M&A
일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11개 업종 가운데서 에너지와 함께 통신 서비스만 빼고 모두 상승한 하루였는데요. 이 오른쪽 아래에 빨간불을 혼자서 켜고 있는 게 에너지 업종입니다.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는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클레이즈 측에서도 AI 관련한 이야기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AI 투자 이슈가 둔화될 기미가 없다. 그러니까 AI는 쭉쭉 잘 가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M&A 앞서 언급을 드렸죠. 게임 회사 EA가 550억 달러의 비상장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사우디의 국부 펀드에 팔렸다라는 이야기인데 팔리면 자연스럽게 상장을 폐지를 하게 되죠. 통상 대규모 M&A는 경기에 대한 신호가 좋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일단 미국 내 기업이 정말 대규모 액수에 팔렸다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 정도의 가치를 지닌 회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잘 팔릴 정도의 경기 신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컨소시엄 업체 중에서 어페니티라는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이 CEO가 트럼프의 사위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이슈성으로 부각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소식도 확인해 보시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국채 금리도 내린 하루였는데요. 존 윌리엄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대의 조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용에 대한 위험은 반면 커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라는 이슈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셧다운이 발생할 시 근로자 모두를 해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돼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셧다운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달 확인해야 할 고용 지표를 모두 확인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만약 이게 정말 이루어지고 대규모 해고까지 이루어진다면 이 다음 달 고용 지표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 부분의 흐름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흐름 짚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았던 간밤이었습니다. 해외 제작 영화에 대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발언에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넷플릭스는 약보합에 멈췄지만 워너브로스는 3%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언급도 한 가지 체크해보시죠. 대마가 고령층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발언에 앞선 영화 제작사 같은 경우와 반대로 강세를 보인 기업이 있는데요. 캐노피 그로스는 오늘 17%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실적 공개 이후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오던 마이크론, 오늘은 4%대 강세를 보이면서 엔비디아의 반등에 훈훈한 훈풍을 더해줬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이 밑에 있는 에너지주 함께 짚어보시죠.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락세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11월에 또 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에 유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에너지주가 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로이터 통신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원유에 대한 증산을 추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 달 5일 회의에서 11월에 어느 정도 증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규모를 논의할 것이다 라는 일정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게 살짝 당초에 나왔던 계획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9월 초에는 13만 배럴 정도를 생산하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잡아놨다가 그러니까 어제 이달 말엔 좀 변하게 된 건데요. 최근 상승세를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좀 주춤주춤하면서 한 번씩 틱 하고 올라가주고 있죠, 유가가. 이런 상승세 때문에 9월 말에는 이런 증산 일정을 앞당기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나중에 앞당기는 게 맞는데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가 들어올 때마다 유가가 좀 반짝 상승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공급량을 좀 조절해서 유가 흐름을 조절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좀 원유를 대량으로 풀겠다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런 우려를 내곤 합니다. 공급량이 너무 과다해지면 원유가 너무 낮아지는 거 아니냐, 원유 가격이 너무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불러올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오펙 플러스는 지금까지의 증산량을 봤을 때 목표치보다 하루 약 50만 배럴 정도를 낮게 풀곤 합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겠고요. 간밤에 나왔던 소식 한 가지 더 체크하겠습니다. 이라크 측에서의 원유 수출이 2년 반 만에 재개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최대 23만 배럴까지 좀 풀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원유에 대한 공급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소식이 간밤 2가지 정도 들려오게 된 겁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간밤 유가는 4%대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8%가량 내렸는데 이런 영향 받아가면서 관련주들까지 함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들과 함께 종목단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투자 전략 고민하러 가보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의 핫한 종목들 확인해보는 굿모닝 라이브의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 미국 증시가 다행히 셧다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네.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암호화폐, 드론, 그다음에 방산, 대마 이런 테마주 순환 장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환 장세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보면은 특히 방금 짚어주신 이 섹터 위주로 많이 올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샷다운 리스크를 빼놓을 수가 없을 듯하거든요. 샷다운 네. 리스크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고 항상 이때쯤 되면 연례 행사처럼 그 셧다운 리스크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10월 1일이 이제 새로운 회계 연도가 미국은 시작되는 네. 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셧다운 우려가 나왔는데요. 지금 그 단기 지출 법안의 재표결을 추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다가 앞서도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셧다운 되면 연방 공무원들 다 해고하겠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서 저는 셧다운 리스크는 그렇게 오래 안 갈 걸로 보고 있고요. 과거에도 셧다운 리스크가 증시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네, 그렇죠. 것 때문에 저는 투자자분들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좀 잘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제 종목별 이슈들로 바로 넘어가 보죠.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기업은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네. 밤사이 어떤 이슈 있었죠? 이제 테마주 장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메모리 저장 장치 이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설계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메모리 저장 장치 기업들이 이제 낸드 가격이 인상되고 또 HDD,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전 제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동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다음에 구글이나 이래 오라클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이 인프라 확충에 이제 가속도를 붙이면서 고용량 스토리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 부정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특히 이 AI 도입이 확대되면서 이 클라우드 관련 업체에서 기업용 SSD, 그다음에 니어라인 HDD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계속 투자은행들이 높여잡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한번 보시면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굉장히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이제 9월달 들어오면서 여기는 상승 각도가 조금 많이 가파라졌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감에서도 그 강한 양봉이 나왔었고요.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이미 다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월봉상으로 보면 9월 한 달 동안에 43%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몇 가지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리면은 샌디스크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샌디스크라는 종목도 역시 같은 테마주로 보시면 되겠는데 샌디스크의 경우도 역시 이제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9월 달에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 저장 장치 가격 인상 또 HD 가격 인상이 9월 달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장대 양봉이 솟으면서 신고가를 보여주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 전략을 세울 때 더 담아야 될까요? 포지션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지금 너무 많이 급등했다는 게 좀 부담인데요. 저는 눌림목 공략을 하면 지금 매수해도 이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매수 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로 준비해 주신 기업은 Unusual Machines입니다. 드론 관련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밤사이 또 무섭게 올랐고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도 한 2% 더 뛰고 있는데 어떤 이슈들 때문이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이 과거에 우리가 지상전이나 특공대를 보내는 이런 전쟁이 아니고 드론과 미사일 갖고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고요. 지금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푸틴한테 그 경고를 한 게 뭐냐면 당장 전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크렘린궁을 폭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드론과 미사일로 폭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러시아 전투기가 나토 영공을 또 침범한 적이 있었고 알래스카 영공을 침범한 적이 있으면서 유럽에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드론이나 방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언유주얼 머신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자문위원으로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올해 말과 내년 말에 연간 100%의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지금 시가총액은 3억 9천만 달러로 굉장히 작은 소형주입니다. 예. 지금은 실적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차트를 보면 최근에 15달러까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다 살짝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번 시세가 폭발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23달러가 상장 이후 최고가인데 저는 20달러 부근까지는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한번 들어가 보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드론 관련주 언유저얼 머신스와 관련해서도 매수 의견 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서클을 들고 와 주셨는데 서클은 어떤 이슈들 그 사이에 있었을까요? 네. 지금 사실은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지금 그동안 상승해서 많이 소외가 됐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런데 지금 세계 1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에 대해서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예. 펀드하고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가 예. 200억 달러 투자를 하면서 테더 지분 3%를 인수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 테더가 시총이 지금 이렇게 되면 5천억 달러까지 갈 거다라는 거니까 예. 스페이스X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급등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보면 사실은 서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낙폭이 컸음에도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완만한 상승세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상승 탄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반면에 로빈훗 같은 종목을 한번 보시면 로빈훗은 여기서 장대 양봉과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로빈훗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선거 결과라든지 스포츠 경기 같은 예측 시장 이런 부문 쪽에서 거래량이 급증했다라는 것 때문에 신고가를 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가상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코인베이스 CEO가 비트코인이 2030년대까지는 100만 달러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최근에 블랙록이 2억 4,40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서클 같은 경우는 단기 낙폭이 큰 데다가 지금 상승의 어떤 동력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예. 지금 구간에서 매수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신 로빈훗은 좀 부담이 되지만 서클 같은 경우는 한번 사보실 만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밤 사이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모두 다 한 3, 4%의 큰 폭으로 올라왔었죠. 비트코인은 지금 11만 5천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요.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투심 다시 살아난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밤사이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기업이 바로 대마초 관련 기업들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련 발언들을 남겼고 뭐 틸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 60% 넘게 네. 급등을 했는데 대마초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 미국은 지금 대마가 합법인 주가 있고 불법인 주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일요일 날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면 칸타나디올이라고 하는 이쪽이 그 질병의 진행을 줄여준다. 의료적인 잠재력이 있다. 노인 의료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처방약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이 대마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는데 이미 지난 8월 초에 트럼프는 이 대마를 덜 위험한 약물로 보면서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겠다. 그 연방 차원의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이 틸레이 브랜즈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58% 급등을 했는데 이 주가 자체가 지금 1달러짜리예요. 네. 예, 그래서 여기 폭발적인 거래량 나왔고
주봉상에서 보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이 대마 관련주들이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캐노피 그로스라든지 크로노스 그룹이라고 하는 관련주들이 전부 1달러에서 5달러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은 이런 테마에 따라서 급등하고 급락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테마 관련주들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좀 지켜보는 관망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끝으로 로키드 마틴 마지막 기업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로키드 마틴 이 방산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쪽의 영토를 전부 되찾기 위해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동안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면서 최근에 지금 나토 회원국, 나토 영토를 이제 러시아 전투기가 침범한 것에 대해서도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켜야 된다. 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지금 미사일 생산을 2배 정도 증강을 해야 된다. 이런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특히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에 대해서는 미사일 생산량을 최대 4배 이상 증가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비 증강에 지금 유럽이 또 러시아의 그 침공 위협에 대해서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고요. 또 이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이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유럽에 판매하기 위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차트 모양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지금 놀라울 정도로 이게 지금 45도 각도로 로키드 마틴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시면 아직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한 모습인데요. 일봉상으로는 지금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월봉상으로 보면 완만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그 목표 주가를 600달러까지 CT에서 높여잡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관련해서 뭐 노스롭 그루만이나 그다음에 RTX 같은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전부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스트롭 그루만이라고 하는 기업의 차트 모양이고요. 월봉상으로 신고가 진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RTX라는 기업도 역시 보시면 월봉상의 신고가. 그래서 방산주들이 고가주이면서 지금 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로키드 마틴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